너 때문에 공희가 유산했어. 네가 네 손자를 죽인 거라고. 정주리의 포악한 언행을 목격한 강명자가 공희와 민기를 이혼시킨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주리의 집 현관문이 열리자 강명자는 분노로 잔뜩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주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로 빈정댔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강명자는 정주리의 건방진 태도에 치를 떨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맹공이를 발견한 강명자는 금세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공희야, 왜 이렇게 앉아 있어? 혹시 어디 다친 거 아니니? 얼굴이 말이 아니잖아. 맹공이는 간신히 고개를 들며 부드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냥 좀 힘들어서. 정주리는 맹공이를 비웃듯 흘끗 쳐다봤습니다. 힘들어? 웃기고 있네. 민기 일도 회사 일도 네가 해결 못해서 생긴 거 아니야? 강명자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리는 걸 억누르려 애써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정주리는 코웃음을 치며 손을 허리에 얹고 거들먹거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문제인데? 불쑥 나타나서 버르장머리 없이 따지는 건 네 쪽이지.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강명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맹공이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한층 더 격분했습니다. 네가 뭔데 공희를 그렇게 몰아붙여? 공희가 병원까지 다녀온 상태야. 이 상황에서 막말하는 거 정말 사람 마음에 불지르는구나. 정주리는 시선을 위아래로 굴리며 계속 비아냥댔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몰아붙이든 말든 내 맘이거든. 맹공이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듯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강명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나 괜찮아. 강명자는 맹공이가 애써 울음을 삼키는 모습을 보자 더는 말을 길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정주리를 향해 노기를 띤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 딸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내 앞에서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정주리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안 두면 어쩔 건데? 여기 내 집이라고. 다음부터 찾아올 거면 문자라도 넣으셔. 강명자는 분이 풀리지 않아 이를 악물었지만 맹공이를 챙기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공희야, 일어나자. 이런데 더 있을 이유 없다. 맹공이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강명자 곁으로 갔습니다. 정주리는 등을 돌린 채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가라. 다음엔 더 흥미로운 거 보여줄 테니까. 강명자는 맹공이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가면서 끝내 참지 못하고 현관문에서 소리쳤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정주리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답했습니다. 후회는 네가 하게 되겠지. 강명자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문을 쾅 닫았습니다. 구단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맹경태는 고개를 들어 구단수를 바라봤습니다. 구단수는 사뭇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찾아봐도 엄마 흔적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맹경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네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으니 마음이 많이 복잡하겠지. 구단수는 손끝이 떨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도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부터 찾아야겠어요. 맹경태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풀어서 좀 알아볼게. 넌 맹공의 곁을 지키는 게 좋겠다. 아버지가 이쪽으로 발품을 팔아볼 테니 너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구단수는 눈빛을 들어 맹경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였으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맹경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단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네가 방황하면 공희도 힘들어질 테니 체력 잘 챙겨야 한다. 할머니 쪽 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구단수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도 엄마를 찾을 방법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맹경태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편치 않을 거란 건 알지만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거니까 기운 내자. 구단수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나서기 전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텐데요. 맹경태는 구단수가 사라져가는 문 쪽을 바라보며 부디 무리가 없기를 바라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서민기는 방 한가운데 서서 애써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바닥을 살피며 그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서민기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팀장 빼버렸어. 네가 계속 경계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맹공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을 살짝 모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민기 씨, 제가 강 팀장님을 빼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선만 지켜달라는 뜻이었는데요. 서민기는 팔짱을 낀 채 벽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맹공이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화가 서려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너 때문에 강 팀장까지 흔들리면 회사가 더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내가 정리한 거야. 맹공이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회사 일이 중요하니까 강 팀장님이랑 협력하면 좋겠다 싶었을 뿐인데. 서민기는 한쪽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 말에 더 화가 치밀어 오르려는 듯 보였지만 목소리를 낮추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네가 일만 제대로 하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거야. 괜히 더 신경 쓰이게 하지 말라고. 맹공이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민기 씨 말씀은 이해해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지 저는 정말 억울하거든요. 서민기는 고개를 돌리며 방문 쪽을 힐끗 봤습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너도 알아서 해. 맹공이는 몸을 조금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너무 심하세요.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강 팀장님도 아직 프로젝트에서 물러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텐데. 서민기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다시 낮은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쯤에서 끝내자. 맹공이는 서민기가 밖으로 나가버린 방문을 바라보며 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온기가 사라진 듯한 쓸쓸함이 가라앉았습니다. 맹공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거죠? 불을 끄지 않은 방 안이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맹공이는 결국 서민기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를 마주 앉은 채 조용히 시선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심 속 작은 술집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강진아가 앉아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강진아가 반가운 듯 가볍게 웃었지만 서민기는 그냥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뭐만 해도 불만이래. 조금만 맘에 안 들면 난리 나거든. 강진아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공이 얘기지. 솔직히 나도 눈치 보면서 일하기 싫어. 서민기는 그 말에 잠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맹공희와의 갈등 탓에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이 지쳐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강진아가 맞장구 쳐주자 서민기는 어느 정도 위안과 공감을 얻는 듯 했습니다. 술잔이 몇 번 더 오가자 서민기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진짜 모르겠어. 나도 회사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자꾸 날 방해만 하는지. 강진아가 잠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지. 민기가 하는 일마다 태클 거는 것 같잖아. 사실 나도 맹공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서민기는 강진아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서서히 술기운이 올라오자 서민기는 어느새 강진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강진아가 슬쩍 서민기의 손등에 자기 손을 얹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난 네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어. 서민기는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며 강진아를 바라봤습니다. 맹공희와의 갈등이 뚜렷해졌고 회사에서도 일이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이라 서민기는 이미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진아가 내민 달콤한 유혹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술잔을 들이켜며 서민기는 흘끗 강진아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강진아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허무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감정에 불이 붙으려는 듯 서민기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서로가 느낀 불만을 퍼붓듯 이야기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공감을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서민기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 조금은 낫다. 강진아가 작게 웃으며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리고 서민기는 다시금 잔을 들이켜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마음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했습니다. 집 거실에는 서민기가 화가 난 듯 밖으로 나가버린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정주리는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맹공이를 불렀습니다. 서민기가 갑자기 문을 쾅 닫고 나간 것이 전부 맹공이 탓인 듯이 보였습니다. 맹공이는 이미 마음이 지친 상태였지만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주리는 기세등등하게 맹공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괜히 민기 성질 돋웠으니 책임져야지.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잖아. 맹공이는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눈을 깜빡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민기 씨 걱정돼서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주리는 한치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민기가 너 때문에 화내고 나간 거잖아. 회사 분위기도 흐트러지고 다 네 탓이야. 격한 말에 맹공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서민기와 개인적 감정 문제가 회사 전체를 어지럽히고 집안 분위기까지 뒤엉키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주리는 계속해서 맹공이를 몰아세웠습니다. 네가 민기를 화나게 했으니까 수습은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머리를 싸매야 하는데? 마치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에 맹공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굳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도 민기 씨 나간 거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그 순간 맹공이는 아랫배에 쥐어짤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정주리는 맹공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는 걸 보고서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맹공이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지러워요. 배가 너무 아파요. 급격히 기운이 빠져버린 맹공이를 보며 정주리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피도 나고 있어요.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맹공이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듯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주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허둥댔습니다. 어떻게 민기까지 없는데. 거실을 지나가던 다른 가족들도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정주리는 맹공이의 손을 잡으며 침착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공이 네 잘못이라고. 그러나 맹공이는 이미 미동조차 없는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정주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맹공이를 부르며 꽉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맹공이가 한참 뒤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먼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맹공이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이끌려 강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지금은 쉬어야 해. 강명자는 조심스레 맹공이의 손등을 매만졌습니다. 하지만 맹공이의 정신이 점차 또렷해지자 낯선 공허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복부가 묵직하게 느껴졌고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맹공이는 마른 입술을 간신히 떼며 슬픈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가 어떡해요? 그 말에 강명자는 울컥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괜찮아, 공이야. 몸부터 좀 추스르자, 응? 맹공이의 눈가에도 눈물이 금세 고였습니다. 온몸으로 상실감을 느끼며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린 듯 멍해졌습니다. 몸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강명자는 맹공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다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말자. 맹공이는 갑작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억지로라도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복도 불빛도 무색할 만큼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맹공이는 이 세상이 마치 거대한 어둠에 삼켜진 것처럼 느껴졌고 강명자의 존재만이 유일한 버팀목처럼 보였습니다. 강명자는 간호사가 두고 간 수액줄을 확인하더니 맹공이를 살폈습니다. 나 잠깐 의사 선생님께 물어볼 게 있어서 나갔다 올게. 조금만 눈 감고 쉬자. 맹공이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답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머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모모를 지키지 못했어라는 죄책감이 맹공이를 집요하게 붙들었습니다. 맹공이는 아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슬픔에 막혀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려던 강명자는 문득 앞에 서 있는 정주리를 발견했습니다. 오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강명자의 표정과 불안함이 가득한 정주리의 모습이 마주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우리 공이가 쓰러졌어? 날카롭게 터져나온 목소리에 정주리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머뭇거렸습니다. 별말 안 했어. 그냥 민기 화나게 한 게 잘못이라고 짚어줬을 뿐이야. 조금은 어설픈 변명 같은 태도에 강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앞에 그려지는 맹공이의 힘겨운 모습이 더욱 화를 끌어오르게 만듭니다. 내 손주를 잃었어. 네 말 한마디가 그 애를 얼마나 압박했는지 알아? 강명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은 정주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강명자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정주리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명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공이 어쩌니?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해. 그 말을 들은 정주리는 마음이 편치 않은 듯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강명자는 굳이 더 말싸움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은 공이를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공이 건강이 우선이니까.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선을 긋듯 말하고 강명자는 곧장 병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주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복도의 어색한 정적 속에서 미동도 없이 머물렀습니다. 맹공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구단수는 지체할 틈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선 구단수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맹공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구단수는 빠르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맹공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많이 힘들었잖아. 맹공이는 고개를 돌린 채 눈가에 서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일도 바쁘고 엄마 문제도 있고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맹공이의 말에 구단수는 마음이 저릿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구단수는 자책하는 표정으로 맹공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나도 네 옆에 있고 싶어. 엄마 일도 할머니 일도 잠시 접어두고 너부터 챙길 거야. 갑작스러운 위로의 맹공이는 그동안 꾹 눌러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를 잃은 상실감과 쌓여있던 걱정들이 주체 없이 쏟아졌습니다. 구단수는 말없이 맹공이를 끌어안았고 맹공이는 구단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맹공이는 흐릿한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구단수는 맹공이의 등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주고 싶어 조심스럽게 등을 다독였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뒤섞인 병실은 잠잠했지만 둘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깊은 공감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구단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 뭐든 말해줬으면 좋겠어. 맹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구단수가 곁에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고 구단수에게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지만
지금만큼은 맹공이를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맹공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구단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병원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서민기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짙은 술 냄새가 확 풍겼고 서민기의 걸음은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구단수는 그런 서민기를 보자마자 눈썹을 매섭게 좁히고 다가섰습니다. 서민기, 지금 네가 술이나 먹고 있을 때야? 서민기는 혀가 꼬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단수, 뭔 상관이야. 그냥 힘들어서 마신 것뿐이라고. 구단수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맹공이가 입원한 원인 중 하나가 서민기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구단수는 이성을 잃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서민기의 턱을 정확히 가격한 구단수는 거친 숨을 내쉬며 외쳤습니다. 네가 보호해야 할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 알아? 아무 책임감도 없이. 서민기는 한순간에 뒤로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서민기는 통증을 이기지 못해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머뭇거리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공이가 왜 쓰러졌는지 나 몰랐어, 진짜로. 구단수는 이미 불타오르는 분노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마음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서민기가 이런 변명을 내놓을수록 공이에게 가한 상처가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구단수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네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겠다. 서민기는 흐릿한 눈으로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다 꼬였어, 나보고 어쩌라고. 구단수는 서민기의 그런 태도에 혐오감마저 드는 듯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민기를 노려보다가 스스로를 다잡으려는 듯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쏘아붙였습니다. 다신 공이 앞에서 술 냄새 풍기지 마. 구단수는 이를 마지막으로 복도를 떠나 병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민기는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아 씁쓸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입술에 맺힌 피를 닦으면서도 술 기운이 빠지지 않는지 벽에 기대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공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공이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러나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민기는 술 냄새가 가시지 않는 텅 빈 복도를 바라보며 결국 고개를 떨군 채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맹공이가 잠시 안정을 찾자 강명자는 더 이상 정주리에게 미온적으로 대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주리와는 전화통화로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강명자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뒤 정주리가 전화를 받자마자 강명자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넌 이제 내 딸이랑 살 자격도 없어. 갑작스러운 선언에 정주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나 강명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오듯 강명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내가 이혼시키겠어. 정주리는 덜컥 당황하여 얼버무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강명자는 한숨을 가다듬고 다시 단호한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듣기 싫어. 오해든 뭐든 변명할 가치도 없어. 정주리는 억울한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오해라니까. 나도 그런 의도 아니었어. 강명자는 화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듯 마무리를 지으려는 듯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이제 내 딸한테서 떨어져. 마지막 말을 끝으로 강명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주리는 이미 끊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명자의 완강한 태도에 맞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정주리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이혼?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정주리는 손에 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대체 누구 탓인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강명자는 전화 통화가 끝난 뒤에도 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맹공이가 겪은 상실감과 끝나지 않을 갈등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강명자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부터 지키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맹공희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맹공이가 병실 침대에 누워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과 슬픔이 교차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단수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두운 표정을 띠고 있는 구단수는 한동안 맹공이가 힘겹게 숨을 고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다가선 뒤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맹공이는 시선을 돌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많은 일이 밀려들어 정신을 추스를 새도 없었습니다. 구단수가 맹공이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리자 맹공이는 억누르려던 울음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구단수는 눈물을 삼키지 못하는 맹공이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맹공이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함께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맹공이의 흐느낌이 잦아들었고 맹공이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맹공이의 모든 감정을 대신해주는 듯 했습니다. 구단수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심으로 맹공이를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걸려있던 오해나 갈등이 잠시나마 희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단수는 더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을게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맹공이가 떠안을 현실적인 고민을 알기에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맹공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맹공이는 잠시 복잡한 생각에 빠진 듯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구단수의 존재가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병실 안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맹공이가 눈을 감고 잠시 안정되었을 때 구단수는 의자에 앉아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밖에는 여전히 서민기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복도, 강명자와 정주리 사이에 갈등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맹공이와 구단수에게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강명자는 병실 문틈 사이로 맹공이를 지켜보다가 구단수가 옆에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맹공이의 얼굴은 한층 차분해 보였고 강명자는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복도로 나와 숨을 돌리던 강명자는 구단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고민을 해온 듯 강명자의 얼굴에는 복잡한 심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명자는 짧게 한 문장을 건넸습니다. 내 딸 부탁한다. 구단수는 목이 콱 막히는 듯 긴장했습니다. 강명자의 눈 속에는 애절함이 가득해 보였고 구단수 역시 그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맹공이를 잘 돌봐줘요. 정도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 이상의 절박함이 담긴 부탁이었습니다. 강명자는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힘들 때 지켜주는 사람이 돼줘. 그게 어미 된 내가 바라는 전부야.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지는 말 속에는 맹공이가 겪은 상실감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공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구단수는 강명자의 진심과 간절함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구단수는 고개를 숙이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힘닿는 데까지 공이 곁에 있을게요. 결연한 의지가 깃든 말이었습니다. 강명자는 비로소 약간의 안도감이 드러나는 표정으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성애와 죄책감, 그리고 맹공이가 어떻게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느껴졌습니다. 강명자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구나 정말로. 구단수는 말없이 곁을 지켰고 잠시 후 강명자는 눈시울을 훔치더니 다시 병실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맹공이가 몸과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지켜줘야 하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일그 모든 책임감이 이제 구단수의 어깨 위에 놓인 듯 했습니다. 비록 여러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강명자의 간절함에 구단수는 기꺼이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 창가에서 흐린 하늘을 바라보는 맹공이는 한숨을 내쉰 뒤 창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자 이내 다시 창문을 닫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구단수가 들어왔습니다. 구단수는 잠시 맹공이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답답해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춥네. 맹공이의 낮은 목소리에 구단수는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 맹공이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구단수를 마주 보았습니다. 미안, 그냥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숨 막힐 것 같아서. 구단수는 한숨처럼 숨을 고르며 본심을 꺼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까봐 두려웠어. 그런데 이제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맹공이는 눈을 깜빡이며 놀란 듯 입술을 살짝 떨었습니다. 단수야, 갑자기 그런 말을. 구단수는 결심한 듯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해 널 지키고 싶어. 힘들겠지만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버틸 수 있다고 믿어. 맹공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쌓여있던 슬픔이 눈가에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정말 고마워. 사실 나도 마음이 자꾸 약해졌거든. 구단수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어 맹공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자. 할 일이 많고 상처도 크지만 함께면 괜찮을 거야. 맹공이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창문 너머로 비치기 시작하는 작은 빛을 보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 가끔은 의심도 들어. 그런데 지금은 네가 있어 다행이야.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을 더 단단히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네가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앞으로는 혼자 아파하지 않게 해줄게. 맹공이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고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무섭긴 해. 상처받았던 기억들도 있고.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쉽게 사라지진 않을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옅어질 테니까. 내가 곁에서 지켜볼게. 맹공이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병실 안에 잠깐의 정적이 내려앉았지만 그 공기는 둘 사이에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퇴원하고 데이트부터 할까? 구단수가 건넨 마지막 한마디에 맹공이는 아주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